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몸은 오고요. 강경진의 화이팅! 목소리 좀 크게 내보십시오. 전체요. 강경진의 화이팅! 여러분들, 우리 몸은 오고요. 쉽게 얘기해서 모문동의 제일 역세권인 모문동의 아파트 2동짜리 짓기 위해서 고작 아파트 개수 40개 늘리려고 조합원 166명에 199개 40개도 안 되는 그 가구수 늘리려고 우리 모문오구역에서 고향처럼 텃밭처럼 편안하게 살던 이 원주민들의 집, 가게, 세입자, 건물주 그런 사람들을 재개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용하여 쫓아내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보니까 멋이 있나요? 다 지었네요, 보니까. 40명 더 집어넣어서 아파트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40명 고작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크나큰 철거민들에게 상처를 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사유재산의 절반이 찜장당하거나 경매당하거나 폭탄세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모문동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는 모문동이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옥이 밀집돼 있고 한양 도성 외곽이긴 하지만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문동이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슬림화돼가지고 굉장히 모문동이 낙후된 지역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의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훌륭한 데입니다. 사통팔달 안 가는 데가 없고 그리고 도심 그리고 강남 여의도 다 세 개의 업무기구를 다 끼고 있으면서 다 모든 데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문동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내 발 앞에 있는 역세권 평지 산도 아닙니다. 구릉지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그런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자꾸 모문동 이야기를 하냐면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처음으로 한옥이라는 임대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모문동에 아직도 한옥이 몇 채씩 남아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서 리모델링 해서 6, 7년 동안 장기적으로 60%에서 70% 시세로 저렴하게 청약을 하는 것인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총 4억은 얼마 안 됩니다. 저 서울 전체적으로 해봤자 몇 군데 안 되는데 모문동에는 딱 하나 나왔어요. 하나.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59제곱미터인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왜 여기를 들어가고 싶으냐 했더니 한옥에서 넉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교통의 사건살단이고 확실하고 좋다. 그래서 청약을 했어요. 그거를 모문동 7호 한옥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런 아파트로 20대1, 30대1 이런 거는 청약 경쟁률도 아닙니다. 여기는 몇 대 몇이 나왔냐? 950대 1이 나왔어요. 950대 1. 한 채 들어가려고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만치 그렇게 좋은 자리였다 이겁니다. 모문동이. 그런데 우리 모문오구역 철거민들은 어떤 대접을 갖고 나왔어요? 역세권당 3,500만 원짜리 요즘
요즘 4,500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1,000만원 남짓 받고 쫓겨났죠. 악덕법인 노동법의 토지보상법으로 내 집, 내 가게를 빼앗겼습니다. 실거래가 너무 동떨어진 공시지가 좀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여기서 사장님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실거래가 동떨어진 공시지가라는 재물법을 이용하여서 약자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힘없는 철거민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죠. 법이 그렇다니까. 힘이 없죠. 그런데 법이 압박법입니다. 네? 철거민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50% 뺏어가는 압박법이다 이겁니다.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경북구청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대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서 철거민이 공시지가라는 공적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입법한 걸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앞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했지만은 본인의 입처럼 그렇게 믿는 구정 있게끔 좀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러라고 우리가 뽑아준 게 아닙니다. 구청장은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의 어려움을 그리고 주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철거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과정에서 힘 없는 사람만 있나요? 아니죠.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건설사입니다. 맨 처음에 재개발 따기 위해서 온갖 사탕가지를 다 하겠죠.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다 계약서 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돈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면 기업이 생존 가치가 없겠죠. 순이익, 이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어때요? 최초 계약을 한 것보다도 입주할 때 공사비, 온갖 자재,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조합원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 부담금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왜?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 이겁니다. 손해보려고 안 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태에 지금 걸려들어 있으면 누가 함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자인 보문옥역 철거민들은 바로 국가,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을 빼앗긴 철거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경북구청장이 앞서서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고 이주자책, 생계정책 세워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 조정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북구청장, 경북구에서 재개발이 제일 많아요. 특히 기름뉴타운, 장기비싼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죠. 거기에 계속 지금 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철거민들이 계속 양산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입주하는 주민들, 건설사와 추가 부담금을 놓고 싸우는 거, 그거 뭐 하루 있을 일 아니고, 그거 조정을 하는 거, 경북구청장이 문제를 가져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같이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 이익도 못 누리고 미래 가치도 보장되지 않고 오직 실거래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지가에서 20%, 30% 얹어주고 생색을 냅니다. 왜요?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20%, 30% 줬다는 거는. 안 그래요? 왜요? 공시지가가 터무니였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빌라 같은 거 공시지가 40%, 50% 할 겁니다. 시세에. 그런데 요즘 그렇게만 됩니까? 요즘 가보세요. 빌라 딴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모아타운, 가로구정비, 뭐 재개발, 민간, 공고, 역사권, 신통통합, 뭐 별것 다 많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나가나.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공시지가는
내 집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데 집 호가는 거의 4배, 5배 수준입니다. 우리 집가에.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동 사건님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공시지가로 20%, 30% 얹어주고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2억 5천짜리 집 공시지가 들여봤더니 8천만 원 하더라고요. 매매는 2억 5천에 했는데 공시지가는 8천이었어요. 왜 20% 올려줬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600 되겠네요.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역이 바뀌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2년 신고해야 되죠. 렉스 포함 안 됩니다. 2년 거쳐야 되는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너무너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 사면 젊은 20대, 30대 애들한테는 4억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한 사람은 10개월 전에 분명히 자기가 살려는 집을 사다가 고민하다가 10개월에 지났더니 3억이 올랐답니다. 여러분들 3억 벌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평생 3억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문 5개월 사건님들은 내 집 가게를 거의 절반 이상 거덜나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또 오죽방송 한번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은 여기 너무 많이 올라서 가장 손대를 받는 지역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매번 3억, 4억, 5억, 6억 들여서 그쪽에 갑니다. 그래서 사겠죠. 거기서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운입니다. 실거래가에 살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에서 무조건 1억, 2억, 5천만 원 플러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으로 서금은 정말 폭망했죠. 폭망. 내 집에 건전도 주지 않고 재개발을 한다는 이 도적법의 토지 보상법을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깡패법이죠. 깡패법. 야, 이런 깡패법이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재개발자 안 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치졸하죠. 이거 국가가 치졸한 겁니다. 이런 거.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5배가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뭡니까? 그런 일신상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법도 개정하고 새로운 법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범 어떤 얘기한 지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한 지가 6년 되니까 얼마나 갑니다. 벌써 9일도 3년이 지났어요. 내장동도 거의 3, 4년 지났어요. 전세 사기범들에게는 그것도 아주 심각한 거죠. 내 전세자를 들여서 남의 집에 전세를 끊었는데 그 집주인이 돌려받기로 계속 열세, 백세, 섭세를 하고 있다가 돌려받기 하다가 안 되니까 해외로 도피해버리고 이것도 스트레스로 죽어버리고 그렇게 뺏긴 사람이 몇만 명이 됩니다. 몇수십만 명이 되겠죠. 특히 여기 일레가 많이 몰려있는 사복동, 강서구 쪽에 많았습니다. 강서구 쪽. 그래서 어떤 법을 발의했어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단합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예산에 408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뺏기면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우리 보문농구의 설명과 같이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50% 뺏긴 거는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법 타령을 합니다. 이거는 법이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타령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말도 못하게 바뀌죠. 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로봇들이 인간같이 행동하는 로봇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 나 이것도 처음 주식시장 요즘 5,000포인트를 40 몇 년 만에 달성했다고 그래요. 처음 시작 1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다 5,000포인트 못 온다고 했지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주식을 안 한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네, 남이 얼마 벌었으니까 나도 벌어보겠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뭐든지 다 벌기 위해서 생존하고 이익을 실수하려고 그러지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의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무농협 serv님들은 투기를 했습니까?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침입자가 와서 내 집을 반 이상 빼앗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정법이, 소득보상법이, 50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재개발이 뭡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열악하고 그것도 도시 환경도 안 좋고 그것을 좀 이렇게 고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위한 좋은 건데 왜 serv님의 재산을 50%꼭 뜯어가야지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뜯어가고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경북구청장하고 그리고 김영대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우리 고무농협 serv님들을 머리를 맞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유행을 이야기하다가 지나쳤는데 요즘 유행이 하루로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러면 이 유행에 대처를 안 하게 되면 모든 것 도태됩니다. 요즘 기업들 주시장 좋지만은 요즘 기업들 알게 모르게 다 감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영역퇴직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들어온 지 3개월 된 사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로봇 이야기했죠. 현대자동차에 나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휴무보이더라고 라인에 차 조립하는 데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자락을 집어넣게 되면 총파업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이런 시대가 유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도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미안한 감을 두고 다시 한번 제기를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바로 다른 데서 제기 한번 해보달라고 도와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큰 회사들은 좀 많이 줄 것이고 적은 회사들은 좀 더 적게 줄 것이고 그건 뭡니까? 사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르라는 얘기? 근데 고무농협 재개발은 이게 사르내는 재개발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재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택해먹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300 몇십 명 있는데 이 법 하나 제대로 해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본인 집들이 그렇다면 가만히 안 있겠죠. 국회의원들 보니까 강남에 거의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10분의 2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절대 안 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본인이 당해보면 느낄 것입니다. 특히 성북구청장은 현장 경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고무농도 떼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처벌는 대가를 치고 이렇게 와서 거기에서 함께 중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모른 채 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의 책무가 뭡니까?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고 국민의 자리를 안정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어려운 점을 그리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치는 거,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거 없습니다. 주는 국민이 제일 멀쩡하게 생각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생계인 것입니다. 우리 보호무경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계대책, 이기대책 이렇게 해달라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이렇게 나왔으니 기가 막히고 호고 막힐 일이죠. 막막하고 억울하죠. 이런 지금 시기를 6년째 벌어오고 있습니다. 지방판, 내 건물, 그리고 내 가게 한 칸 갖고 살아온 내 일터에서 이렇게 택도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구청장은 모른 척하고 철거민의 가슴 아픈 심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을 듣고 철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철거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대책, 생계대책 수립하기를 이승도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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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짜 우리 보문 5구역은 정말 억울하죠.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재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은 유지할 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문 5구역은 많이 힘듭니다. 왜요? 20대가 요즘 제일 힘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알바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알바를 해서 하루살이 벌이로 살다가 쓰고 일하고 쓰고 하고 그런 반복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구직도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험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산의 절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해보면 내 재산의 절반이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기본적인 거기에서 2배, 3배씩 다 올랐다 이겁니다. 안 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노 철거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갭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50세만 넘어도 아무것도 투자하지 말고 군대에서 지나간 낙엽도 밟지 말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뒤집하게 이런 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청장은 선동하는 구청장, 현장 경영하는 구청장이니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겠죠. 요즘 모든 것이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지금 비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아파트가 지을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 빼고 모든 것은 다 오를 정도로 다 올랐는데 우리 보문 5구역 철거민은 거기에 절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승로 총장하고 그리고 유명대 국회의원이 함께 합세해서 우리 보문 5구역 철거민들의 상대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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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가 됐다.
인사자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엄동설안에 이렇게 나와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열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구호 외치겠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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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소리로 하겠습니다. 성북구민 기만하는 성북구청장 이승로 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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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앉아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김영대 의원이 보내온 카톡이었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여기에 양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1대, 22대 국회의원이었답니다. 그 밑에 뭐라 써놨냐면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이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우리 주민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김영배 의원 사무실에 가서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재발, 재개발하려면 헌법처럼 해야 되는데 사입법 도정법에서 헌법을 무시한 규정이 있으니 이것을 재개정해서 전국에 있는 설법이 이렇게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력을 소개할 정도면 그 안에서 활동도 그만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양력을 소개할 때는 자랑을 하려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잘못된 민주적으로 안 되고 있는 법이 있으니 민주당에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되돌려봤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든지 해야 그것이 양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력이 되지 않죠. 왜냐 이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이 내는 세금만 승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장 이승로 관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5기 6기를 했는데 이승로 구청장이 78기를 해서 선배 후배 되겠네요. 어쩌면 당도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런데 이 선후배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연은 선배고 후배고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너, 나는 나다 라는 기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루 이틀 여기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구청장 이승로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 김영배 국회의원 역시 안 만나본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내가 당선되면은 뭘 잘해보겠다느니 하는 얘기도 듣고 위로도 듣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6년째 앉아서 헌법에는 분명히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재산이 필요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보상일까요? 해법상에서만 존재하는 실거래 대금과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조항을 갖고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의 10%가 과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이념하에 또한 전 국민에 비하면 소수라는 그런 약자의 입장에서 이 정부와 각종 정부에서 또 한 얘기 무엇입니까? 공정과 상식이니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느니 누가 그래도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당연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그것을 시행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사기꾼입니다. 내가 급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막상 당선되면 내가 끝부터 챙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주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정부가 국민이 진짜 주인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국민이 진짜 주인인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5년간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던 그대로 옵니다. 생각을 해